안녕하세요, 스테남입니다. 이사이오 시즌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곧 6월 A매치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1등으로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며 1년 남짓 남은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번 이라크, 쿠웨이트전이 더 중요합니다. 3월 A매치에서 일찌감치 확정을 짓거나 여유로운 승점 차이를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매우 실망스러웠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협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쳐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정영 감독 선임 문제는 이제 다 묻혔는데요. 오늘은 현재 한국 축구의 이야기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한국 축구는 지금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으로 12년 만에 원정 16강과 축구에 대한 흥행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저번 월드컵은 2010 남아공 월드컵처럼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가져온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월드컵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2014년 1무 2패의 처참한 성적, 독일의 기적을 가져온 2018 러시아 월드컵도 실상을 파헤쳐보면 과정과 결과 모두 매우 실망스러웠던 대회였습니다. 2010년 첫 원정 16강이라는 성적을 거두고 한국 축구는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 대회 공통점은 4년 동안 한 감독으로 준비를 못했던 점, 월드컵 예선에서의 좋지 못한 경기력과 결과, 대회전 부상 선수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8년 동안 정말 많은 감독들이 선임되고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칫하면 이 과정과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협회의 삽질,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의 좋지 못한 경기력, 감독 교체와 그 과정에서의 감독 대행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의 첫 번째는 팀을 지탱해주는 캡틴이 아직 건재합니다. 2011년 아시안컵 이후 한국의 전설 박지성이 은퇴하면서 한국 국가대표는 역대 최고의 캡틴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역대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팀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국대에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은 유럽 최고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의 숫자와 팀 퀄리티가 그때와 비교했을 때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역대급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시즌 아쉬웠던 유럽파 선수들이 유독 많았던 시즌이었는데요. 그래도 세계 최고 레벨에서 뛰는 선수들, 유럽 선수의 피지컬과 남미 선수의 테크닉을 경험한 선수들, 다양한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수들까지 솔직히 이 멤버로 성적 못 내면 각오해야 할 정도죠. 이렇게 한국 축구는 여러가지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또다시 선수들의 활약으로 그 뼈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명보 감독 선임, 지금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이인생 기술 총괄 이사는 그의 축구 철학이 한국과 맞다고 하면서 라볼피아나, 변형 3백 등을 들었습니다. 그 전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축구 철학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입니다. 축구 철학은 전술만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를 예로 들게요. 바르셀로나는 90년대 크루이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그들의 축구 철학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술 특징이라면 점유율, 패스 축구, 체계적인 압박 체계, 지배축구 등이 떠오르는데요. 어느 감독이든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바르셀로나의 축구 색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구 철학의 핵심은 라마시아입니다. 그들 고유의 유망주 육성 체계를 구축하여 세월간이, 메시, 그리고 지금의 라민 야말까지 한 시대가 변해도 이 팀을 지탱하는 선수는 라마시아 출신 선수이죠. 축구 철학은 이런 것입니다. 그 팀, 그 나라가 어떤 축구를 추구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술이든 시스템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 라볼피아나, 변형 3백으로 안정적인 경기력과 결과를 갖고 왔나요? 아무리 아시아 축구 수준이 올랐다고 해도 한국은 풀 전력이 아니더라도 예선을 쉽게 이길 수 있어야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감독님, 이제는 감독의 매니지먼트가 기강, 카리스마로 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팀은 그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연봉은 소속팀에서 주고 그리고 그 연봉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확실한 시스템으로 선수들의 장기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부상관리, 출전 관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그 시절 국가대표 정신만을 가지고 억지로 차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국가대표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수들이 부상 위험이 있으면 그 선수가 핵심일지라도 과감히 차출 명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부진할 때마다 대회 직전에 부상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또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차출되어 A매치에서 부상을 입는다면 그 선수의 커리어는 누가 책임지고 부상으로 그 선수의 폼이 떨어지면 국대에 영향이 끼치는 행동 아닌가요? 축구를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수비형 미드필더, 풀백에 대해서는 쓰는 선수들만 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월드컵 전에 팀에 잘 맞는 자원들을 차출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주전 자원들을 이제 그만 보러 나가시고 이런 자원들에 대한 모색을 하여 실제로 써보는 것이 이번 월드컵에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A매치 할 때마다 이 포지션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축구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지 기사나 국가대표 관련 여론은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국가대표는 본인의 자존심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의 피드백,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더 공부하여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 하죠. 그렇다면 감독을 또 바꿔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협회를 못 믿겠습니다. 계속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결과까지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감독을 경질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팀을 재정비하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할 능력은 협회에 존재하지 않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압니다. 월드컵 직전에 감독이 교체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아무리 화나고 답답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많은 좋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날 수가 없네요. 팬들은 정말 응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번 월드컵이 오히려 실패로 끝나야 이제는 정말 경각심을 느끼고 한국축구협회가 건강한 단체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협회는 그런 방향성을 상실한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만 바쁘고 본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기려 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번 월드컵도 기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구독을 안 하고 보는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